네, 보육실 안전 및 위생 관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육사업 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 공간에 관한 안전은 일별 그리고 월별, 그러니까 매일 그리고 각 달마다 점검표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일별과 월별을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한번 살펴보시면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니까 내가 보육교사로서 매일 어떠한 부분을 체크해야 되나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검을 해봐서 상태가 좋다 그러면 동그라미, 월화수목금토 모두 다 뭐 괜찮다 하면 동그라미, 보통이다 하면 세모, 불량이면 X를 쳐서 어떠한 부분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이제 시각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실외 환경과 실내 환경으로 나눠볼 수 있고, 또 놀잇감, 놀이기구, 놀잇감, 놀이기구 뭐 등등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그냥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체크리스트이기 때문에 뒤에 내용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실외 환경과 실내 환경, 그리고 놀잇감 및 놀이기구, 화장실, 세면대, 전기화기, 위험물들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외 환경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보호병 및 주변의 관리 상태 양호한가, 또 실외 놀이공간 주변에 돌, 유리조각, 요철, 녹이 쓴 부분, 벗겨진 페인트, 돌출될 모서리가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또 놀이터 바닥에 온물, 방치된 물 웅덩이는 없는가 등등 실외 환경에 대해서 월요일은 동그라미, 화요일도 동그라미, 수요일은 세모 뭐 이렇게 됐으면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라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 걸까요? 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월별로 체크하는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일별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나뉘어져 있다면 이제는 각 달을 쓰는 것처럼 각 달 몇 월,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그 각 달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보이는 대로 동그라미, 세모, X로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 부분에서 안전관리의 책임 및 위기관리 체계가 어떤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응급전화번호, 비상연락망 등 관리가 되고 있는가 등은 각 달마다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실외 환경, 감전 위험은 없는가, 위험한 것들이 쌓여 있는 건 없는가, 축대, 붕괴, 맨홀 등에 대한 위험은 없는가, 실외 환경에 대해서 안전한가 여부들을 그 달에 또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월별 그리고 일별로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어린이집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안전사고 예방법이라고 해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만들었는데요. 신학기에 이제 발생한 안전사고 유형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물림, 이건 아이들 사이에 일어난 거죠. 꼬집음, 할퀴, 그다음에 배임, 긁힘, 화상 등등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영아 같은 경우에는 이유식 또는 어떤 수유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화상이 일어날 수 있지는 않은지 하는 부분들, 또 뾰족한 모서리에 긁힌 것들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여서 일별 또는 월별로 체크를 하여서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통계로 본 어린이집 안전사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 일별로 체크하는 거 아까 봤었죠. 그리고 다 사고를 당했던 아동들의 그 성별, 그리고 그 나이 등을 이제 나누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월요일보다는 금요일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로 갈수록 훨씬 더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통계를 봤다면 수요일 정도부터, 월요일부터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목, 금요일에는 훨씬 더 보육교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유아, 움직임이 많은 유아에서 문제가 많이 그 안전사고가 일어났음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각 월별로도 언제 급증하고 있는지 4월, 3월, 4월, 5월이 굉장히 높아지네요. 이때 신학기이기도 하고 또 봄이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 부분들 역시나 또 잠잠해지다가 9월, 10월 이제 새 학기가 다시 들어서고 10월에 다양한 행사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다양한 사고 일들 때문인지 뭐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10월 그리고 4월에 급증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황들을 살펴보았다면 보육교사로서는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기본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등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상황인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126페이지에도 보면 화장실, 세면대, 전기용품, 고정상태 뭐 이런 부분들, 실내외 놀이기구 및 공간에 관한 것, 전기가스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것, 소방시설 관리, 비상대피시설 관리 등등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대내외 환경 같은 부분을 다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 결국 보육교사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별, 월별 점검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는 교과서 페이지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실외환경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볼게요. 어린이집 보호벽 및 어린이집 주변의 관리 상태는 어떠한가 라고 할 때 담, 울타리, 창살, 가스 혹은 난방기 등 계량기,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 비상 미끄럼틀, 외부 차양 등 설비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 위험 요소를 즉시 안전하게 제거, 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놀이터 바닥에 오물 방치된 물 웅덩이 등도, 오물 그리고 물 웅덩이는 무엇을 야기하냐면 전염성 질환 같은 걸 야기하죠. 그리고 벌레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오물 또는 물 웅덩이는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 후에 웅덩이를 관리해서 또 역류화가 넘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왜 이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과서 페이지 127페이지에 점검할 때 참고사항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고 이거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라는 거에 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과 창문 등의 추락 위험 당연히 안전상태 확인하고, 창문 등에 가까이 오를 수 있는 물품이 있어서 추락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있다면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끄러움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미끄러운 곳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붙인다던가 물기를 제거한다든가의 조치 등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놀잇감 및 놀이기구에 대해서는 영아 또는 유아이기 때문에 삼킬 만한 작은 놀잇감 또는 부품이 혹시 떨어져 나간 것은 없는가, 또는 이것을 들어가지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잘 구멍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 화기에 의한 안전사고들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혹시나 너무 뜨거워서 화상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방치된 것은 없는가, 보호덮개가 잘 덮여져 있는가 등의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별 점검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감전 위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일단 돌아보고 감전 위험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물 발견 시에 관련 기관에 이것은 통보해서 안전조치를 요청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고요. 창문 방충망 상태 같은 경우에도 깨짐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즉시 조치하고, 창문 테두리 실리콘 상태가 혹시 나쁘지는 않은지, 방충망이 노화되어 있지는 않은지들을 정기적으로 확인 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환경들을 안전하게 구성하여야 하는데 그때의 노력은 철저한 점검과 조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신경을
신경을 써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육교사의 역할이기에 여러분이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은 보육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그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 관리에 관한 부분들을 일별, 월별로 나누어서 체크하고 조치하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교과서 페이지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의 내용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뭐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일별, 월별 체크리스트가 존재하고 일별에서는 월화수목금토일 각각의 상태를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하는 것, 월별에서는 각각의 나누어진 사항을 각 월마다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조치사항은 이러하다 등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육실의 위생관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유아의 집단생활 장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감염병을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죠. 특히나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우리가 감염병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아이들은 사실은 면역력이 어른에 비해서 낮고 또 보육시설에서 오랜 시간 아동들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감염병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실은 더 철저하게 위생관리가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보육실 청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육실 청소는 가능하면 영유아가 없는 시간 동안에 매일 이루어져야 하죠. 아이가 있는 동안 만약에 청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또 그 보육 청소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먼지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또 위생상 문제가 일으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영유아가 없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고 먼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먼지를 제거한 후에 걸레 또는 스팀 청소기들을 사용하여서 보육실 전체를 닦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바닥뿐만 아니라 천장, 벽면, 창틀, 전등 등도 같은 방법으로 청결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유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집단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다 더 환경 위생에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보육실은 2개월에 한 번 이상은 대청소가 필요하고 교구장, 책상, 의자, 카펫, 휴지통 등의 비품도 정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육실 소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육실은 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충이 발생되면 한꺼번에 많은 아동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그것이 가정으로 퍼질 수 있고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육실은 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동들이 사용하는 놀잇감 세척 및 소독에 관한 내용입니다. 플라스틱 놀잇감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세척과 소독이 필요합니다. 인형이나 헝겊으로 된 놀잇감의 경우에는 세탁으로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죠. 특히 영유아 발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영아의 경우에 입에 넣는 놀잇감 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따로 분리하여서 일과 후 매일 세척이 필요하고요. 세척이 불가능한 놀잇감의 경우에는 소독하여서 사용해야 되는데 소독액을 사용하거나 또는 적외선 장난감 소독기를 사용하여서 살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균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침구 관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이 낮잠을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구가 있는데 베개, 이불, 매트 등의 침구는 개별로 각각 개인마다 하나씩 개별로 사용해야 되고 주 1회 가정으로 보내서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침구는 보관함을 사용하여서 따로 보관되어야 되고 보관함도 역시나 당연히 먼지 없이 청결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육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어린이집 보호실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생활 장소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히 위생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것에 관련돼서 지금 네 파트로 이루어졌어요. 보육실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소독은 어떻게 해야 되나, 놀잇감 세척 및 소독, 그리고 침구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육실 청소는 2개월에 한 번 이상 대청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소독은 월 1회 이상 소독이 되어서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놀잇감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따로 세척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혹시나 입으로 넣는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여서 매일매일 세척하고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세척 그 액을 사용하든지 소독액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적외선 장난감 소독기 등을 사용하여서 살균 후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거. 친구 관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으로 보내서 세탁하고, 그 세탁 보관함 침구 보관함 역시 먼지 없이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